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최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이 계획으로 수혜를 볼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참고로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은 계획만 발표됐을 뿐 정확히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게 아직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회사의 주식이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 모르고요. 어떤 산업의 주식들이 혜택을 받을지 예상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지난 4월 1일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피츠버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. 또한 같은 날 미국 법인세 변경에 관해서도 발표를 하였는데요. 트럼프 행정부 이전엔 35%였던 법인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21%까지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바이든 후보는 이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 공약대로 법인세를 28%로 다시 인상을 하였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35% 수준까지 다시 복귀시킨 건 아니고요. 35%와 21%의 정확히 중간인 28%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그럼 이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 400빌리언 달러는 클린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재생 에너지 R&D와 그 에너지를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데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로 650빌리언 달러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 인구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과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세 번째로 620빌리언 달러는 도로와 다리,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항 등을 짓는 데 사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. 마지막으로 580빌리언 달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된 재택근무 흐름에 맞춰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고 또한 이 집들에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이 분야들을 산업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각 산업별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많은 공사에 동원이 될 중장비와 기계 렌탈을 해주는 회사들인데요. 첫 번째 컬럼은 기업의 티cker 심볼, 두 번째는 기업명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적어놨습니다. 그리고 순서는 시가총액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.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.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. 우선 이 분야에서 큰 기업들로는 United Rentals, Westinghouse, Oshkosh 등이 눈에 띄네요. 다음은 이 기업들의 지난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이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플러스 실적을 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TEX랑 URI는 200%가 넘는 실적을 보여줬네요. 네, 다음은 공학과 건설 분야의 기업들입니다.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도 별로 크지 않고 저도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Quanta Services, ACOM, DICOM 등의 기업이 있네요.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은 세 기업 모두 150%에서 300% 이르는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다음은 금속 분야의 기업들입니다. 이렇게 딱 보면 Nucor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. 이 외의 기업들은 저한테도 좀 생소한 기업들인데 Steel Dynamics, Reliance Steel and Aluminum 등이 있네요. 이쪽 분야도 지난 1년간 주가 흐름은 100%에서 250% 이르는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Zeus랑 SEH에는 200%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네요. 다음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속해 있는 다양산업분인데요. 이렇게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56빌리언에서 1빌리언까지 굉장한 영역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속한 기업들도 지난 1년간 100%에서 200%에 달하는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네요. 다음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업들인데요. Aptiv, Magna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큰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. 자동차 부품 분야도 지난 1년간 100%에서 250%에 달하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다음은 화학 분야인데 여기도 우리에게 친숙한 듀퐁 그리고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배터리
베이커리 만드는 걸로 유명한 알버마을 같은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. 이 분야의 주식들도 당연히 150에서 무려 300%가 넘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네요. 다음은 특정 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인데요. 중장비 기계들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utodesk, 그리고 땅을 개간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Trimble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기업들의 주가도 지난 1년간 100%에서 200% 사이에 매우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다음은 통신 분야인데요.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죠. Comcast, Verizon, AT&T, T-Mobile 등이 보이고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. 와, 그런데 놀라운 점이 이 Comcast가 예전엔 Verizon과 AT&T 모두 밑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수혜를 톡톡히 보면서 이제는 시가총액에서 AT&T와 Verizon을 다 제끼고 1등으로 올라섰네요. 하지만 이 통신 분야는 지난 1년간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를 못했는데요. 과연 이 인프라 투자 발표 후 상승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, 다음은 게임 분야인데요. 우리에게 스타크래프트로 너무나 친숙한 기업인 Blizzard, 그리고 스포츠 게임의 대가인 EA가 눈에 띄네요. 이 게임 분야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막 100%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질 않았네요. 네, 다음은 요즘 매우 핫한 반도체 분야입니다. 말할 필요도 없이 Intel, ASML, Texas Instruments, Applied Materials, Micron, Lam Research 같은 너무나 유명하고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집중돼 있는데요. 주가 흐름도 보시면 정말 고르게 아주 예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선 반도체 수요 폭발과 공급 부족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서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유틸리티 기업들인데요. 넥스테라, 듀크 같은 큰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.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인 Sunrun, First Solar 같은 기업들도 아직 회사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확실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땐 확실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인 흐름은 그닥 좋지 못했네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살펴봤는데요. 그 계획에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산업들을 11개 산업으로 정리를 하고 이 산업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각 산업별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만 11개 기업을 선택해 보았습니다. 절대로 이 기업들의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. 다만 이번 인프라 계획에 수혜를 입을 것 같은 기업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